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덕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송파에 살기 위한 한 번의 기회 또 온다. 송파구 성동 구치소 부지 1300가구 분양 예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북일의 A1-5와 12에 대한 분양 일정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1월 30일부터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2월 10일 1순위 청약의 포문이 열리게 되죠. 아마도 이곳 역시 역대급 경쟁률이 될 겁니다. 이유는 바로 공공분양의 최대 장점인 저렴한 분양가로 송파 생활권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분양가가 시세보다 절반 정도 싸기 때문에 향후 분양받는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송파 생활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외치며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고 맞서 싸울 요량으로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일의 A1-5와 12가 송파 생활권으로 들어갈 마지막 청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송파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곳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택지는 LH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지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부지 토목공사도 필요가 없는 그저 있던 건물 철거만 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동구치소 부지입니다. 언뜻 이름만 들었을 때 이상한 거부감이 들죠? 구치소? 맞습니다. 구치소는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감옥을 뜻합니다. 성동구치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건물이죠. 그런데 이 성동구치소 자리가 이전을 했죠. 2017년 문정법조단지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거의 3년 정도가 지났네요. 그래서 이곳은 현재 완전히 소개가 된 상태입니다. 비어있다는 얘기죠. 법무부의 성동구치소 부지 소유권은 이전을 해감으로써 LH공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택지 개발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 택지 개발을 하는 공기업이 바로 LH공사이기 때문이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택지 개발을 위한 디벨로퍼죠. 그러니 수도권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던 정부 입장에서는 이곳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죠. 2018년 9월 21일에 밝힌 20만호 공급 계획의 성동구치소 부지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8.4 공급 대책과 더불어 성동구치소는 수도권 중심 지역에서 가장 먼저 공급 실행의 첫 테이프를 끊는 택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LH 손바닥 안에 있는 땅이니 개발을 진행한다면 속도면에서 선두로 달릴 수 있는 잠재력이 대단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동구치소는 2018년 9월에 이미 1차 신규 택지로 낙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1월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지난 10월에 주민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 절차의 속도가 빨라져서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는 거의 없을 듯합니다. 일단 성동구치소 부지는 4가지 섹터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섹터가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약 700가구를 계획하고 있죠. 2개 블록에 해당하는 21,372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비교적 젊은 층에게 청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거죠. 결혼한 지 7년 이내 자녀가 2명 정도 된다면 반드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섹터는 민간 분양 아파트입니다. 공공주택 용지 26,773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지를 민간에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땅을 매각한 돈으로 주변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간에 매각해서 짓는 아파트 세대수는 600가구 정도 됩니다. 송파구에서도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의 초역세권 입지에 민간 분양 아파트라면 정말 입지적 매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택지 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분명 고분양가를 지향할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시세 대비 40% 정도 저렴한 분양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서울 핵심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중에 지분적립형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는데 이곳은 부지 자체를 민간에 매각하기 때문에 지분적립형은 아닐 것 같고요. 일반 분양을 하되 분양가는 확실히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듯합니다. 송파구 중심에서 600가구 정도의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요즘 분양시장의 분위기상 굉장히 희귀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으로, 공동주택 용지 같은 경우는 민간 분양으로 이원화돼서 분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성동구치소가 자리 잡고 있는 가락 2동 쪽은 상업시설이 부족해서 주변 업무시설과 공공기여시설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역세권 주변에 배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업무시설 용지는 9,236제곱미터 면적의 복합 비즈니스와 창업 관련 회사들을 유치해서 미니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분위기를 띄운다고 하네요. 게다가 공공기여 시설 용지는 18,992제곱미터 면적인데 2021년까지 구체적인 용도를 확정해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LH가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설계 공모를 했는데 DH그룹 설계안이 선정이 됐습니다. 건물 간의 장벽을 허문다는 컨셉으로 공동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해서 건물이 건물의 장벽이 되어버리는 콘크리트 더미를 해체하고 보다 유기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공간이 되어줄 수 있는 건물끼리의 숨통을 틔워주는 유기적인 배치를 해놨습니다. 딱 한눈에 봐도 뭔가 꽉 막힌 느낌이 들지 않고 소통이 된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층수 낮추고 동간거리 넓히고 공간 내주면 그래서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혼 희망타운을 짓는다 하니 신혼 특공에 특화되신 분들은 더욱 이곳에 집중을 하셔서 청약을 노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을 노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LH가 성동구치소를 민간에 매각하기 때문에 분명 알짜 같은 땅을 놓칠 리 없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치룰 겁니다. 특히 성동구치소 부지는 종상향이 된 곳입니다. 이곳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폐율, 그러니까 평수가 최대한 확보가 돼야 됩니다. 또한 층수를 높여야 되잖아요. 용적률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200%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종상향을 하게 돼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상업적인 기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500%까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2종 일반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층수보다 훨씬 높은 층수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롯데 월드타워가 랜드마크인 이유가 바로 엄청난 층수, 용적률 때문이죠.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한 종상향도 추진되고 있으니 이곳 역시도 고층 아파트가 충분히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층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 미래적인 가치는 송파생활권이라는 입지와 함께 막강한 포지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세권도 그냥 역세권이 아닙니다. 오금역이 도보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는 말이 바로 이곳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뿐만 아닙니다. 계룡역도 걸어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도 근접한 거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역세권이 아니라 초초초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규 택지라 하지만 이미 송파 생활권역의 모든 인프라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조성될 신혼희망타운 700가구, 일반 공급 600가구, 총 1300가구에 대한 청약에 촉을 세우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세권 어떨까요? 제일 가까운 초등학교가 가동초등학교,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송파중학교 4분입니다. 서울 신가초등학교 8분, 석촌중학교 7분 정도 됩니다. 일명 서라운드 학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서남북으로 학교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학교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학교가 아파트를 둘러싸는 곳이 될 듯하네요. 오금공원이 도보로 5분, 송파도서관이 7분 정도, 올림픽공원은 1km, 석천호수는 2km, 롯데월드타워 2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입지 깡패라고 불러도 좋을 최강의 입지를 가지고 있네요. 이런 입지를 가진 성동구치소 부지는 빠르면 내년에 신혼희망타운부터 700세대 분양을 시작하고 이후 민간에 매각된 부지도 600세대 일반 분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울 도심도 살펴보면 쏠쏠하게 분양 물량으로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정보를 취합하셔서 알짜 분양 단지 리스트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청약은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으로는 당첨되기 힘이 듭니다. 나름의 청약 지도를 가지고 어느 곳에 어느 시기에 어느 규모로 나오는가 윤곽을 잡고 계셔야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마인드맵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죠. 성동구치소 부지의 단점이라 하자면 바로 도로가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구치소 정문 쪽 가락 2동은 양방향 2차선 도로가 지나가는데 만약 13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교통난이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LH가 도로 확충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존의 구치소 담장 일부와 감시탑을 보존하려는 구청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존 일부 건물을 존치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건데 저도 좀 납득하기 힘드네요.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투옥된 것도 아닌데 굳이 구치소의 상징을 남겨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 미관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면 성동구치소 부지는 막강한 입지로 서게 될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동구 취소부지는 첫째, 신이타 700가구, 일반 분양 600가구를 계획하는 신규 택지입니다. 둘째, 내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 LH가 소유한 부지로 신규 택지 개발 속도는 굉장히 빠를 듯합니다. 셋째, 초초초 더블 역세권과 학세권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기만 한다면 단번에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될 듯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기가 성공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